자, 두플랜 A 현대시 감상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요, 시의 감상과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현대시 감상이라는 게 지금 이 강의 하나 본다고 해가지고서 뭐 해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대시라는 것을 감상하는 것이, 그리고 수능을 위해 현대시를 독해하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특히 시를 충분히 음미하면서 감상하면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여러 작품들을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현대시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뭐 누가 나는 시를 좋아해, 나는 시집 읽는 것을 참 즐겨,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헐, 허세. 허세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감정이 훨씬 크다는 거죠. 세상에 무슨 소리야. 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도 아니고 뭔가 좀 운율이 있는 말로 이렇게 풀어놨다고는 하는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지문, 이 장르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거부감이 있으니 읽기가 쉽나요? 읽기 싫죠. 읽기 싫고 피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문제는 안 풀리게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대시를 싫어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현대시를 배울 때가 언제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 문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중학교 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시를 접할 때 눈앞에 나타난 좀 이상이 야릇한, 정말 정남이 뚝뚝 떨어지게 재미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선에, 아직까지도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걸로 가르쳐요. 사문보니, 뭐 작가의 삶이니, 내재율이 뭐고, 이런 거 봐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골치 아프죠. 이 시의 갈래는 뭐 자유시, 서정시, 뭐 이 시의 주제는 또 되게 어려운 말로 뭐 삶의 초극에 대한 의지, 뭐 지금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시대적 배경이 어떠는, 이런 거 보면 우리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시만 보고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좀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짜증남,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시의 소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가 좋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를 굉장히 즐겨 읽고,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서점에서 제 돈을 주고 시집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은 시인의 시는 정말 최고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마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보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제가 해드리는 시 해설을 들으면은 시라는 것이 정말 좋을 수도 있겠구나, 시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시라는 것이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계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3 생활을 했어요. 고3 생활을 하고 수학이랑 과탐에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점수를 받고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재수할 때 연애했다가 망했어요. 연애했다가 망해서 삼수를 생각을 하다가 아무렇게나 원서를 막 던졌어요. 아무렇게나 원서를 던졌는데 덜컥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덜컥 붙어버려.
막상 또 합격 통지가 나오니까 생삼수 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수를 안 하고 대학을 갔어요. 뭐 원치 않는 대학에 뭐 그다지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던 전공을 공부하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맨날 당구 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막 맨날 청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만 하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선택항으로 온 게 무엇이었냐면요, 군대라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군대를 가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너무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밀어두기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했죠.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가기 시작했고, 남자들에게 군대라는 압박감은 남학생들, 특히 재수 이상 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네. 하지만 저는 군대를 접어놓고 다시 한번 대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가 22살 때네요. 22살에 다시 수능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입대 날짜를요, 수능 성적표 나온 후 3일로 맞춰놨어요. 즉,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고,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없어지면 바로 입대하는 걸로 결정을 지어놓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지, 네, 좀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조금 공부 끼적거리는 척 하다가, 1월에 재수학원 시험을 봤어요. 물론 무시험 전형은 택도 없었고 수능 성적표가 없으니까 유시험 전형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두 곳을 썼어요. 제 마음속으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은요, 노량진의 D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지망으로, 여기까지 보여요? 그리고 이지망으로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것은 서울역 근처에 J학원이었고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쉬워요. 한간에는 입학시험만 보면은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학이 쉬운 학원이라고 유명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시험을 보고 났더니 네, 이 학원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군대에 가라고,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그도 그렇게 1년 내내 맨날 술만 퍼먹고 놀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머리는 굳을 대로 굳었고 뇌는 이제 알코올에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네. 근데 막 참고로 이때 토익 시험도 봤었거든요. 이때 토익 시험이 300점 나왔어요. 295점인가 300점인가 나왔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죠. 듣기 하나 들려주고서 세 문제씩 풀게 한다는 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지막 서울역 제2학원에 가까스로 붙었어요. 간신히 붙어서 저는 이 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유명 학원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 성적도 좀 안 됐고 좀 여기를 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 시를 만나게 됐던 거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덧붙이면은 제가 이 시를 왜 좋아하게 되는지, 그리고 시의 감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게 될 겁니다. 시의 제목은요, 좀 복잡해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시인분들 중에 한 분이 백석 시인의 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 시는 고등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배울 때는 이 시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제목은 뭐 이렇게 써놨어. 이게 뭔 소리야. 이 백석이라는 사람 괜히 시만 길게 써놓고, 안 그래도 읽기 짜증나는데 이 사람 시는 길기까지 해서 더 짜증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랬었는데,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 백석 시인에 대한, 그의 시에 대한 생각도 확 바뀌게 됐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왜 나오니? 네, 잠시만요. 네, 안 좋았던 추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될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죄로 갈래. 저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주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읽고 나서 저와 함께 이 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시였죠?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제 그때 당시 생활이 어땠냐면요. 제 수학원 다닐 때 일단 학원의 위치가 이랬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제가 살던 학사가 있었어요. H 학사가 있었습니다. H 학사가 있었고, 여기에 J 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역이 있었고요. 한참 멀었어야 됐죠. 여기에 충정로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였냐면요. 여기가 다 시장이었어요. 재래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맨날 여기에 막 새벽마다 막 고양이 우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고양이 우는 소리는 장난 아니었고, 제가 여기에 5층 방에 살았는데 제일 사이드에 있는 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밤에 너무 추운 거예요. 잘 때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잘 때는 그냥 이러고 잤는데, 일어나 보면 제가 밑에 까는 것까지도 위에 덮고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잔뜩 쪼그리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한 8명 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하나를 같이 썼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으려면은 너무 그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5시 40분에 기상했어요. 기상해서 씻고 밑에 내려가서 도시락을 받아 들고 이제 학원에 가게 되면은, 또 이게 학원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여기가 그냥 그림상으로는 가까워 보이는데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가면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갔어야 됐거든요. 이때가 2월이니까 아침에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패딩도 안 갖고 있고 그냥 두터운 가디건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입고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학원으로 갔다는 거죠. 학원에 가가지고서 수업이 이제 학원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고 양치질하고 오고 그러면은 6시 20분쯤 됐어요. 학원에 제일 일찍 도착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를 시작해서 학원 스케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시 20분에 학원이 끝났어요. 자습이 종료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제 제일 늦게 나오는 것도 내가 제일 늦게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때 학원이 끝나면은 이때 나와가지고 다시 이 길을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학사로 갔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뭐 배고플 때 야찬 같은 거 먹고 이제 씻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11시 정도 돼요. 그럼 이때부터 한 1시간 정도 수학 교과서를 보다 잠들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뭐 공부 시간이 뭐 거의 한 15시간 안팎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 쉬는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엎드려서 자는 거 빼고는 뭐 그냥 하루 종일 공부로 점철된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막 편치만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집 떠나서 아무도 없는 서울에 와가지고서 친구도 없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서 매일 5시 40분에 일어나서 전쟁같이 씻고 가서 밥 먹고 와서 또 바로 공부하다 잠들고 이 생활을 계속하고 날씨는 춥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들려오는 건 왜 고양이들 우는 소리가 아시죠? 고양이들 막 울고 그러면 막 애기들 비명 지르는 소리 같이 들리고 그래요. 막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덜덜 떨며 잠들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밀려들고 군대 가야 된다는 압박감에 결과에 대한 그 두려움 또 머리는 굳을대로 굳어가지고 10번을 봐도 외워지지도 않고 모의고사는 봤는데 등급은 평균 막 5.5등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여기서 왜 하고 있지? 그냥 군대나 갈걸. 그냥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엄마 말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볼걸. 물론 공무원 시험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원하시는 대로 공무원 시험이나 볼걸. 아니면 그냥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편하게 취업하는 길을 택할걸. 나는 왜 무슨 내 꿈을 쫓겠다고 허울 좋은 꿈이나 쫓겠다고 여기 와가지고서 덜덜 떨면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이거 끝내고 나 군대 가면 24살 25살에 군대 가야 되는데 그럼 막 4, 5살 어린 애들한테 욕먹고 맞아가면 군생활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할까. 내가 사회 나가는 게 늦어지니까 사회 나가 뭐 취업도 안 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포기할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가서 군대를 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연치 않게 제가 공부를 하다 마주쳤던 시가 이 시였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어보고 이게 뭔 소린가 읽어봤는데 놀랍게도 이 시에서 하는 내용이 마치 제 얘기 같았던 거죠.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물론 제가 와이프가 있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집도 떠나고 부모님과도 떨어지고 누나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바람센 거리에서 덜덜 떨면서 헤매고 다녔어요.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간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였다. 네. 저는 어느 허름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시설은 그나마 제일 안 좋고 제일 싼 데였어요. 그래서 학사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이래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또 너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고 자리에 누워서 손같이 베개를 하고 막 그러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제가 그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슬픔, 어리석음이며를 계속 되뇌었던 거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공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저한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대학생활 개판으로 하더니 노량진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진짜로. 학교 생활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노량진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참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이럴 때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가슴이 메이죠. 내 눈에 괴이는 게 뭘까요? 눈물도 고이고 막 모든 것을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내몰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슬픔이며 뭐 이런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걸 제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든 생각이
내가 하는 지금 하는 고생과 나의 꿈은 정도는 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내가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이제 뭐 후회 그리고 뭐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좀 그때서야 가라앉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 백석 시인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끌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이제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즉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후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예전에는 이 전까지만 해도 추우면은 그냥 혼자 웅크리고 더 그냥 슬픔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를 더 가까이 가고 하루에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루는 따뜻하잖아요. 즉 추위를 이기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먼 산 뒷 옆에 바위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리고 마른 잎새선 소리도 나면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요. 추위를 겪고, 나도 추위를 겪고 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 갈매나무라는 것은 아무리 큰 추위가 몰려오고 눈발이 날리고 그래도 뒷산에서 정갈하게 서서 그 모든 걸 온몸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즉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갈매나무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이 길에 뛰어들었는데 그 힘든 상황을 끌어안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매나무가 온 겨울을 온몸으로 맞서듯이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내 힘든 생활을 온몸으로 맞서서 이겨낼 거라는 의지를 다지게 됐던 거죠. 이 시를 읽고 느낀 감정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거죠. 시라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이야기가 이 시에 녹아있구나. 나도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시 감상에서 필요한 건요, 우리가 수능에서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수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뭐가 수능에서 필요하냐? 자, 방금 우리 같이 시를 감상했죠. 시 감상하면서 시의 내용들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까 백석의 시를요. 근데 그 시를 제가 설명하면서 무슨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시의 표현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수능에서는요,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수능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지문에 나와 있는, 즉 현대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단지 그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 현대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현대시 감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쓰여진 그대로, 저와 함께 봤었죠. 그냥 쓰여있는 그대로의 서술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현대시를 완벽히 100%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작품 하나 해봐가지고서는 전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 작품들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될 테니까 쭉 따라오면서 공부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시를 감상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목을 봐주세요. 이 시라는 거는요, 시인이 굉장히 공들여서 쓴 거예요. 내용을 구성하고 그 제목은 어떻게 붙였을까요? 네, 당연히도 이 시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시에서 다루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딱 드러낼 수 있게끔 제목을 지었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이 시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말 그대로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도 좋고요. 손으로 직접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를 감상하면서 해설하면서 직접 그려볼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참고로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거든요. 네. 더럽게 못 그리지만
네, 그렇게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주 여실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후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단계. 도대체 이걸 왜? 시인이 이런 내용을 왜 썼을까?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만 같은 경우에도 시인이 이 자신의 힘든 삶을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네, 바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춥고 힘든 상황을, 외롭고 힘든 상황을 갈매나무라는 것을 보면서 버텨냈듯이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어느 자신의 이상향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그림으로써, 이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이겨내는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시를 썼겠죠. 단순히 이거 자기 얘기만 할 거라면은 뭐하러 그 공들여가지고서 길게 어렵게 그 글을 썼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믿고 시인은 반드시 그 시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라는 것을 믿고 시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스텝만 거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단 수능에 나오는 시를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들에 있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은 정말로 시를 감상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어 과외하고 그럴 때는 같이 공부하는 애랑 시 감상하면서 팔에 소름 돋고 그런 적도 있어요. 과외도를 저보고 선생님 시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 모의고사보다 시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함께 믿고 공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플랜 A 현대시 감상법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함께 시를 감상하는 강의를 계획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